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29%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주에 4주간 이어지던 큰 폭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5주 만에 5%대로 크게 반등을 했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2% 이상 큰 폭으로 빠지면서 전주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전주에 반등폭이 컸던 만큼 이에 따른 반작용도 있는 것 같고, 또 배당락 여파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리츠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1.81% 하락했습니다. 주가도 주가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특히 리츠 시장에서 이제 IR 행사가 여러 개 열렸습니다. 리츠들 8개가 동시에 IR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 리츠협회 주관으로 열린 IR 행사와 NH투자증권이 말하는 IR 행사 등 2개의 행사에 SK리츠, ESR 캔더스퀘어 리츠, 리츠 고크랩,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롯데 리츠 등 8개 리츠가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IR 행사 같은 경우에는 SK리츠와 ESR 캔더스퀘어 리츠와 같이 시가총액 1, 2위인 대형 리츠뿐만 아니라 그간 IR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래에셋 맵스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최근 주가 하락과 스폰서 이슈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리츠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번 주 K리츠 위클리에서는 IR 슈퍼 위크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고 또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또 이와 함께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건원 PCE 가격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8% 그리고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습니다. 다 대체로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지만, 다만 이제 PCE 가격 지수 자체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2.1% 낮아졌다가 또 10월 달에는 2.4% 반등을 했고, 또 건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2.7% 머물렀다가 10월 들어서 또 2.8%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11월 28일에 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기존 이제 3.25%에서 3%로 이제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리츠 주가에 특별한 변수는 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이제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오는 6일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민간 고용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연준의 12월 FOMC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1개 리츠 중에서 17개 리츠가 하락을 하고 3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NH프라임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7.8% 하락을 했고요. NH프라임 리츠는 이제 지난 11월 28일이 배당 낙일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배당 낙일에 대한 여파가 있었고 하루 동안에만 6.65%는 하락을 했습니다. NH프라임 리츠 외에도 이제 ESR 캔더스퀘어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등이 배당 낙일이었던 28일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리츠 외에도 롯데 리츠가 한 주 동안 7.23% 내리면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롯데 리츠의 경우 최근 롯데그룹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롯데 리츠로까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들 외에도 이리츠 코크랩, 하나리츠, D&D 플랫폼 리츠, 삼성 FM 리츠 등이 한 주 동안 3%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리츠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는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0.5% 이하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8개 리츠 IR이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그간 이제 한국 리츠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IR을 비롯한 주주와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오랜만에 많은 리츠들이 한꺼번에 IR 참여했고 또 각 리츠들별로 이슈들이 많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리츠 IR 행사에서 나온 주요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리츠 얘기입니다. SK 리츠가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신도철 이제 SK 리츠 운영 대표 직접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번 IR에서는 신규 자산 편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SPI에서도 지난 10월 17일에 관련 소식을 한번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IR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편입하는 신규 자산 충무로 1호 빌딩 향후 SK C타워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이 충무로 1호 빌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SK리츠의 신규 자산 편입을 보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종로타워나 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편입 당시에도 주주가 아닌 그룹의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SK리츠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얼마나 이렇게 시장과 잘 소통하면서 이제 인수를 할 수 있을지가 많은 이제 관심사였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SK리츠도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충무로 1호 빌딩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SK디스커버리 그룹 계열사인 SKD&D가 투자해서 리모델링한 자산이고, 또 인근의 오피스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SKC, SKCNC, 그리고 T맵 모빌리티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임차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 그룹의 관계는 사실상 계열 분리가 마무리됐지만 지금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죠. 한 예로 현재 SK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스펙스 의장을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맡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범 SK그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자산인 만큼 또 한 번 이해관계 상충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었던 그런 자산인데요. 자산 현황을 한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SK리츠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임대료 및 매입 가격의 적정성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K리츠는 이제 이번에 이 충무로 1호 빌딩 편입하면서 별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12월 말에 우선 2,18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 산채를 3% 중후반의 금리를 조달해서 딜 클로징을 하고, 내년에 자산 재평가를 통한 LTV 개선 그리고 주유소 매각 원본 회사채 발행을 활용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제 리츠 시장 투자자들이 이 유상 증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유증에 따른 부담 없이 한다는 점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실질 임대료 ENOC가 28만 7천 원, 그리고 매입 단가는 3.3제곱미터당 3,046만 원, 캡레이트는 5.7% 수준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SK리츠는 이번 자산 편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AUM 규모도 4.4조 원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번 자산 편입을 통해서 SK리츠는 연간 약 27억 원, 주당 9원 정도의 배당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철 SK리츠 운영 대표는 이제 향후 운용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SK리츠는 향후에도 SK그룹 내 임차 수요를 발굴해서 스폰서 리츠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배당 증대가 가능한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다만 이제 캐피탈 리사이클링 전략을 통해서 유상증자 없이 주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ESL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ESL 캔달스퀘어 리츠는 사실 이제 한국 리츠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종의 모범 답안지 같은 리츠이기도 한데요. 상장 리츠 중에서 색깔이 가장 선명한 리츠이기도 하죠. 물류센터에 특화된 리츠이고, 뚜렷한 물류센터 분야에서는 이제 뚜렷한 경쟁을 갖추고 있고, 상장 리츠 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전체 물류센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이제 신규 자산 편입과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물류센터 섹터 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번 IR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걸 좀 살펴보면 우선 지난 10월 달에 이제 인수한 신규 자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변 매매 사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오는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378억 원 규모의 리파이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이동진 본부장은 이 공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얘기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이미 리파이닝 완료가 됐고, 또 상업용 부동산 신장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이자율의 리파이낸싱 마무리되면서 경쟁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물류센터 시장에 대한 얘기도 뷰도 좀 내놓았는데요. 일단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물류센터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역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또 국내 물류 연간 산업은 이커머스와 3PL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면 향후 3년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임대차 만기 55%가 향후 3년 안에 도래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요인도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츠 코크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리츠 코크램은 최근에 이제 말이 많았죠. 사실 이제 스폰서인 이랜드 리테일의 비유량 자산 편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크게 되었었고, 결국 이 강남역에 위치한 구부 소유 빌딩 점프 밀라노 편입은 이제 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IR에서 이제 이 리츠 코크랩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보따리를 풀지, 이제 향후 어떤 성장 전략을 제시할지 시장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일단 이제 이 리츠 코크랩은 주주들 달래기 위해서 이제 유보 현금을 활용해서 제38기 결산 기준으로 배당을 공모가 기준으로 7.0%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배당 수익률은 이제 5.92% 수준인데 이거보다 다소 높게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 이제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유보 현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배당률을 6% 초반에서 6% 후반까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구체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이제 그 논란이 되었던 자산 인수 무산된 게 금방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 계획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한 후에 공유를 하겠다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최근에 시끄러웠죠. 이 주주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 기습 유증을 발표하면서 이제 뿌리난 주주들이 이사의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주주 제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장 리츠의 이제 주요 주주들 이사의 전원 교체를 요구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주요 주주들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유증 절차와 목적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만 이후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AMC 마스턴 투자운용과 주요 주주들은 빠르게 입장차를 좁혔고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이 이제 주요 주주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리츠 운용에 반영하기로 했죠. 이에 주요 주주들도 주주 제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이번 IR에서도 유증 배경을 주주들에게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조영민 이제 마스턴 부대표가 이제 했던 얘기를 전해드리면, 일단 이번 유증의 목적은 일단 대출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현지 자산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깨하고 물류센터죠. 아마존 물류센터고 예측 가능한 배당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이 같은 예측 가능한 배당을 기반으로 주가를 회복시킨 다음에 2-3년 내에는 NAV와 주가 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고 2-3년 내에 모든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게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다 팔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향후의 어떤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좀 더 주주들과 소통을 한 이후에 마스턴이 잘 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스 맵스 리츠와 미래에스 글로벌 리츠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IR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미래에스 맵스 리츠와 미래에스 글로벌 리츠는 작년 이후로 올해는 한 번도 IR 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이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미래에스 맵스 리츠 얘기를 먼저 보면,
위레스 맵스 리츠는 현재 자산 현황과 또 이런 리파이낸싱 계획, 향후 배당 가이던스, 투자 및 성장 전략 중심으로 발표를 했고, 우선 이제 대표 자사인 간교 센트럴 프로지오 사업시설과 관련해서는 인건의 이제 경기 융합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시에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해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아울러 이제 내년 3월에 1,510억 원 규모의 이제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 1,510억 기존의 이자율은 2.40%이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같은 이제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배당금 감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스 웨스트 리츠는 유보 현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당 감소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 자산을 한 번에 편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따라서 당분간은 올해 투자한 KG 타워랑 작년에 투자한 KG 타워와 마제스타 시티 타워 1과 같은 우선주 위주의 성장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는 배당금 가이던스 그리고 향후 운용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우선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 5기의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주식수 증가와 신규 편입 자산으로부터 수취할 배당금의 결산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배당금이 120원으로 일시적 감소를 했는데 6기부터는 주당 130원 이상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고, 또 향후 이제 2026년 6월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는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 자산과 관련해서도 연장과 매각, 잔여지분 매입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리츠 얘기를 해보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 NH투자증권이 마련한 IR 행사에 참여를 했죠. 롯데리츠는 최근 이제 신규 자산 편입과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IR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IR 행사가 이제 많았던 만큼 기존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 다만 이 향후 배당 가이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배당 감소 영향이 가장 컸던 리츠죠.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주당 배당금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하지만 최근 이제 리파이낸싱과 L7 강남타워 추가 편을 통해서 배당금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4년 후인 오는 2028년에는 상장 당시를 능가하는 배당금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브리즈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